선관위원장의 사진이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 떴죠. 묵살된 내부 반대 9일 내일도 조마조마.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왜 묵살됐는지 잠시 후에 따져 묻겠고, 또 황당한 일이 발각됐습니다. 사전투표대에서 밀봉된 이 투표용지는 CCTV가 있는 곳에서 투명하게 밀봉된 채 보관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혹여 그 투표함을 누가 건들거나 조작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CTV가 없는 곳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됐거나 아니면 아예 CCTV가 가려진 곳도 발각됐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겁니까? 요거부터 따져보죠. 선관위 이번엔 부실 보관 논란, 투표부터 보관까지 총체적 부실, CCTV 설치 안 된 사무국장의 집무실, 선관위 사전투표함이 방치됐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사무국장 집무실이나 누구 사무실, 개인 사무실에 있으면 안 돼요. 명백히 투표함 보관실이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자, CCTV가 설치 안 된 저곳에 왜 저게 방치돼 있습니까? 부산시 사전투표 우편물 5만 개가량이 부천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역시 사무국장실에 보관돼 있었다. 이 CCTV 왜 가린 겁니까? 왜 사무국장실에 보관한 겁니까? 공직선거법 176조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우편투표함, 사전투표함은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돼야 한다. 명백히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법을 선관위가 어긴 겁니다. 제주와 부천에서 선관위 해명, 참관인 올 때까지 잠시 사무국장 집무실에 놓아둔 것이다. CCTV 가려진 건 내부 회의가 노출될까 봐 가려놨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크게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CCTV를 종이로 가려놨어요. 똘똘똘똘 말아서 이렇게요. 이 해명은 내부 회의가 노출될까 봐 가렸다라는 건데, 해명도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단 당초에 사무국장실에 저게 있으면 안 되고 CCTV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CCTV가 아예 없는 사무국장실, 제주선관위에 보관된 사전투표함도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희룡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도면에서 이루어진 사전투표 용지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있지 않고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방치돼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 사무국장실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관위는 무슨 정신으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부정선거 세력이나 그러한 마음을 먹은 시도들이 혹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길 바랍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 사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자, 어제는 선관위 중앙선관위 사무국장의 발언, 확진자들이 난동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공개하려면 공개해라. 난동이다. 라는 표현 보도해드렸는데 크게 논란이 일었죠. 이번에는 각 지자체별로 사무국장 방의 일부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일단 법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래도 됩니까? CCTV 없는 곳에 막 사전투표함 이렇게 방치하고 CCTV 있어도 종이로 이렇게 똘똘 말아서 가려놔도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희 엄격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CCTV라는 영상 처리 기기가 있는 곳에서만 사실 투표부터 보관 장소까지는 이게 굉장히 투명해야 하거든요. 예. 이제까지 부정선거 의혹이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이 규정을 둔 거거든요. CCTV가 있는 곳에 정해진 곳에 보관돼야 한다. 그 이유는요? 아니 그것은 중간에 바꿔치기를 한다랄지 예. 아니면 조작을 한다랄지 부정선거에 악용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전투표가 됐건 일반 투표가 됐건 투표한 때로부터 이제 보관 장소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장소에서도 의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절차 과정이 불투명한 부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무국장실이랄지 뭐 회의실이랄지 이런 곳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걸 보관 장소로 옮긴다. 이건 뭐 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왜 CCTV가 있는 CCTV를 왜 종이로 가려놨을까? 예. 그런데 뭐 회의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는 선관위는 다 공개하고 투명한 회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어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아, CCTV를 가려놓냐 이거예요.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도대체 뭔 회의를 하려고 CCTV까지 가려놨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정당한 회의라고 한다면 CCTV를 가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CCTV를 설치해놨다는 것은 그 장소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어떤 공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CCTV를 일부러 설치를 했는데 CCTV를 가렸다. 이거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네. 초박빙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만약에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선거의 어떤 격차가 초박빙으로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되면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정선거라는 빌미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저런 안이한 그러한 어떤 투표함을 보관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선거 투표를 예.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걸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선거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저런 실수를 했는지 또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법 위반이죠? 법 위반입니다. 자, 일주일간 뉴스톱10을 진행하고 돌아온 이재민 기자. 만약에 앞섰던 논란이 없었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으면 그래 CCTV가 원래 가려져 있던 곳에 잠시 방치됐던 거겠지. 일부니까 실수했겠지. 경고해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으나 지금 이 국면은 확진자들이 왔는데 누군가 투표용지를 받아가고 투표 봉투를 해봤는데 특정 후보가 찍혀 있었던 투표용지가 발견되고 라면 박스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이 난리가 펼쳐진 이후에 이렇게까지 발견되니까 CCTV까지 가려진 곳에 사전투표가 있으니까 국민들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어제 국민들이 놀랐던 건 투표용지가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는지를 본 거죠. 직접 투표 원칙을 훼손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속골이나 종이박스나 쓰레기 봉투에 투표지를 담아놓고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투표지를 담는 종이봉투를 열어봤더니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투표용지를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할까를 알았었는데 오늘 지금 새롭게 제기된 건 투표용지가 담겨있는 투표함마저 부실하게 관리된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천에서 CCTV를 회의 때문에 갈아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에는 투표함을 CCTV가 있는 장소에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CCTV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확인조차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제보가 이런 곳에 들어와서 부천하고 제주만 문제지 다른 곳도 그렇죠. 이러지 말란 법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하나 이제 사례를 봤기 때문에 투표 용지도 관리가 부실했는데 투표함도 관리가 부실하다. 자 이러면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 약속된 하나 합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는 좀 미흡할지 몰라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공정한 선거에서 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사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0년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어떤 부정선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 대선에서 선관위가 오히려 사전투표가 부실하다는 걸 자인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진짜 선관위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1987년 이전으로 35년 전으로 돌려놓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선관위가 이 선거의 신뢰성 문제에서 정말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지금 신뢰 문제를 안게 됐다. 여기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이게 왜 민감하냐면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선거를 직전에 두고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그러자 확진자 수가 정부가 방역 패스를 해제하자마자 20만 명이 넘어서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확진자들의 투표 행위부터 보관까지 다 엉망이었다. 급기야 CCTV가 가려진 곳에 보관돼 있었다라는 것이 선거 초박빙 양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 확진자들의 투표를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했다라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선관위가 자초를 했다라는 비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여야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의 박정아 시장님,
아까 원희룡 본부장은 선관위가 무슨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되물었어요. 야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저는 지금도 선관위가 무슨 의도가 있었다. 그다음에 일부러 저렇게 했을 거다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 점점 갈수록 이상해져서 저도 저 스스로의 믿음이 막 무너져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저 주변에 뭐 전화를 걸었더니 확진이 돼 있는데 투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예. 왜? 그랬더니 아니 뭐 그 확진자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난 몸도 아픈데 가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내 투표했던 거 투표하면 어디로 갈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투표할 건 뭐 있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렇지 말고 믿고 투표하셔야 된다라고 설득은 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자 확진이 많이 될 거라고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어요. 1월 중순부터 예.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많이 예상돼 있었는데 그리고 1월 중순부터 사실은 사전 투표도 그렇고 본 투표도 그렇고 확진자를 위해서 6시부터 9시까지 얘기도 이미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걸 굳이 줄여서 뭐 본투표는 7시 반까지, 사전투표는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혼선을 일부러 유도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선을 유도해서 일부 중도층에 있는 확진자들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선거에 뭐 얼마간이라도 영향을 좀 미쳐볼까 하는 예.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왜 자꾸 국민들로부터 갖게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저 난리를 본 이틀 사전 투표 때 난리를 본 확진자와 격리자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 난리를 보고서 나 투표를 안 가겠다.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결과, 선관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연히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선관위가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제도 긴급회의 했다고는 합니다만 갑자기 무슨 예. 5시 50분부터 확진자들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10분간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라고? 그다음에 투표 시간 늘려주면 되는 걸 그걸 또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 시간은 그대로 놔뒀어요. 90분 정도 안에 모든 확진자가 다 도착해서 투표를 해야 돼요. 아이 봤잖아요. 사전 투표 할 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바깥에 길거리에서 줄 서서 그 추운 날씨에 투표하겠다고 있는데 지금 본 투표에 벌써 며칠째 20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그럼 100만이 넘는 확진자들이 지금 있다는 상황인데 그걸 여태 그렇게 놔두고 그냥 또 투표를 한다? 아니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원장이 분명한 입장도 밝히고 그다음에 오늘 이따가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동아일보 보면 지역 선관위 실무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선관위 고위층들은 그런 아니란 판단을 했는지 저는 분명히 국민들 앞에 얘기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야당 박정하 실장의 주장은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확진자들의 사전 투표의 영향력은 이번 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텐데 선관위가 모종의 의도를 갖고 확진자들의 사전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야당에서는 제기했습니다. 자, 여당의 전재수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야당에서 이제 저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홍보를 할 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이 꽃을 완전히 시들시들하게 만들어버린 그 책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께 커다란 실망감을 안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대해서 법규라든지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방역을 완화하고 그리고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이 마치 이제 선거 과정을 이렇게 좀 부실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틈을 타 가지고 예. 혹여 부정선거를 획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그렇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뛰어난 국민들의 역량 그 위에 대한민국의 오늘날 민주주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을까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정부가 이제 방역 수칙을 이제 완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보건소가 지금 방역 패스 확인증 끊어주는 일로 완전히 업무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실질적으로 위중증자 중심의 관리 이게 전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보건소의 업무를 완전히 좀 줄여주고 예. 이 방역 체계를 말하자면 위중증 환자 위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이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서 방역 수칙을 완화를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자신감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더 높은 백신 접종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접종률이 예. 80% 후반이고 3차 접종률이 70%에 네. 근접하는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이지 이 혼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완화했다 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이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주신 게 왜냐하면 선관위는 독립기구고 방역 완화는 또 정부가 했는 일이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